야당도 아닌 정부 여당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폭로하면 할수록 신뢰는커녕 의심만 더 받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폭탄급으로 커져버린 경찰청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마무리에 접어들었거나 동력을 상실해버린 북송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나중에 쌩까면 되니 갈 때까지 가보자라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규명 차원이 아니면 말고시계의 황당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의 중심에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와는 정반대되는 공작 정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등장해서 주장하지 않지만 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북송 어민 사건을 주도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송 어민 사건이나 월북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12년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하며 논란을 만들었던 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아있고 북풍을 일으킨 그 주역들도 당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10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북풍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NLL 사건을 기획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체를 자신들이 살펴본 것처럼 주장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황당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사건과 현재 북풍 공작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다못해 거짓으로 드러나자 변명하는 방식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NLL 북풍 조작 사건이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대통령 선거용이라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북송 어민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과 도덕성에 타격을 주고 지지층의 욕구를 채워주고 취약한 대통령 개인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겨냥케 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공안정국으로 가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이 관심 갖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연관되어 있으니 사실 확인이 어렵고 보수층 심리를 이용하기에 딱 좋은 소재이면서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으니 야당도 이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두 번의 선거에 패한 야권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북송된 어민들이 살인자가 아닐 수 있다. 감청한 북한 통신 내역도 아닌 출처도 불분명하고 진위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 주민을 정부 여당은 정보원이라며 내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거리낌 없이 했지만 이런 주장은 김정은이 죽었다는 일 외에도 너무나 자주 써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자주 써먹으니 국민들의 비웃음만 살 뿐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주장에 국민이 비웃을 뿐 반응하지 않으니 꺼낸 카드가 유엔사입니다. 유엔사가 거론되니 매우 그럴듯한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엔 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송을 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속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일사불란한 작전과 정보 공유를 통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정부 여당 안에서조차 윤핵관과 윤핵관이 되고 싶어하는 한탕주의자들 간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 공유나 작전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표영호 국힘의원이 질문하고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부 여당의 묻지마식 공작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최근에 탈북 어민들의 북송 당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에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표영호 국힘의원은 북송 사건에 자신도 한 건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했었나 봅니다.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정반대의 답변을 듣게 되는 일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변명이 신문 기사를 보고 주장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사가 거론되는 민감한 일이고 유엔사가 한마디로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사에서 자발적으로 나설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500% 반영하면서 행동하는 지금의 정부와 공연한 참견으로 불편해질 이유가 조금도 없고 정부 여당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미국에 의존하는 크기가 더 커질 텐데 행여나 이런 분란이 조기에 종식되는 빌미를 유엔 사령부가 제공할까봐 아마도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더 염려했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국방부도 통일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엔사 승인 문제에 침묵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얻어야 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혼란이 커지길 원하는 듯한 국정원과 통일부, 국방부가 보여준 입장을 번복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당황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대통령은 국기문란, 여당 원내대표는 항명의 처벌,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고까지 반응하면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야 하나 싶은 행정안 전부에 만들려는 경찰국 국무회의 의결은 경찰국가였던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권한이 축소되는 검찰 권력을 경찰을 장악하면서 보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나 윤석열의 삶을 살펴보고 주변의 권력을 지향하는 세력을 비추어 볼 때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장악되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시급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TV가 생각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청을 장악할 수 있는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을 막을 수 있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과 검찰 권력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검찰 정권에 야당은 입법으로 맞서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당연히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뉴스에 보이지 않아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27일 저녁 뉴스에서 최소한 가처분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길 원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